카페 한복판 한 노인이 키오스크 앞에서 멈춰 서 있었다. 뒤에서 한숨과 짜증이 쌓여갈 때 한 남자가 조용히 다가섰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는 짧은 한마디. 그 순간 아무도 몰랐다. 이 작은 친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뒤흔들 진실의 문을 열게 될 줄은. 구독하시고 다음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박한석은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 집 근처 프랜차이즈 카페 문을 밀고 들어섭니다. 집에서 나온 지 채 10분도 안 됐지만 벌써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죠. 하지만 집에 있어봤자 할 일도 없고 아내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일찍 나갔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이 카페에 들르곤 했어요. 커피 한 잔 값으로 두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나마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공간이었으니까요. 카페 안은 평일 오후치곤 제법 붐볐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고 한쪽 구석에선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밀며 아이를 달래고 있었어요. 한석은 키오스크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몇 분째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는 75세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낡은 베이지색 점퍼에 헐렁한 면바지, 손에는 낡은 청 가방을 들고 있었죠. 노인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다가 멈추고 다시 맴돌다가 멈추기를 반복했어요. 한석은 뒤에서 기다리며 자신의 차례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뒤에 서 있던 젊은 여성이 한숨을 크게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진짜. 여성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석은 뒤를 돌아봤어요. 여성 뒤로 2~3명이 더 줄을 서 있었고 그들의 표정도 점점 굳어가고 있었죠. 노인은 그 시선들을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여전히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한석은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석의 머릿속에 몇 년 전 자신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회사에서 처음 전자결제 시스템이 도입됐을 때 그 역시 젊은 후배들 앞에서 몇 번이나 실수를 했었죠. 과장님, 여기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후배의 친절한 목소리 뒤에 숨어 있던 미묘한 동정의 뉘앙스를 그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석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르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름 깊은 얼굴 그리고 어딘가 당황스러워하는 눈빛이 한석과 마주쳤죠. 혹시 제가 눌러드릴까요? 한석의 제안에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건 아직도 어렵네.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투박했어요.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는 설명되지 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석은 노인에게 무엇을 드릴지 물었고 노인은 그냥 아메리카노요라고 답했죠. 한석은 능숙하게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아메리카노 아이스 사이즈 레귤러 결제 방식 선택. 노인이 현금을 꺼내려 하자 한석은 손사래를 쳤어요. 제가 살게요. 괜찮습니다. 노인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맙네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석은 자신의 커피도 주문하고 노인과 함께 음료를 기다리는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노인은 벽에 기대 서서 조용히 서 있었고 한석은 그 옆에 섰죠.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저런 기계를 잘 쓰더군. 노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한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익숙해지는 것도 느려지지. 그때 직원이 음료를 불렀습니다. 한석이 두 잔을 받아 하나를 노인에게 건넸어요. 노인은 커피를 받아들며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건넸죠. 한석은 자리로 가려다가 문득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자리 있으시면 같이 앉으시겠어요? 노인은 잠깐 망설이는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 쪽 빈 테이블로 향했어요. 한석이 먼저 앉고 노인이 그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죠. 테이블 위로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한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밖을 바라봤어요. 노인도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둘 다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죠.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잠시 후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는 낮에 시간이 있나 보네. 한석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요즘은 그렇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죠. 노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그래. 그렇게 두 사람은 말없이 각자의 커피를 마셨습니다. 카페 안에선 에스프레소 머신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배경처럼 깔려 있었어요. 한석은 문득 이 노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죠. 자신도 남에게 삶을 설명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노인이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오늘 고마웠네. 한석도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천만에요. 노인은 청가방을 들고 천천히 카페를 나갔습니다. 한석은 다시 자리에 앉아 창밖으로 사라지는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갈 곳이 없는 걸까? 박한석은 카페를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회사에 있었을 거예요. 오후 회의를 준비하거나 팀원들과 업무를 점검하거나 아니면 거래처와 통화를 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그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아무도 없는 집이었습니다. 그가 회사를 떠난 건 정확히 8개월 전이었어요. 30년을 다닌 회사였습니다. 신입사원 때부터 관리직까지 한석은 성실함 하나로 버텨왔죠. 특별히 뛰어난 능력은 없었지만 맡은 일은 끝까지 해냈고 사람들과 크게 부딪히지도 않았어요. 회사는 그에게 안정적인 월급과 직함을 주었고 그는 그것으로 가족을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회사에 구조조정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남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부서는 괜찮겠지. 한석은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11월 어느 금요일 오후 인사팀장이 그를 별도의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박 부장님,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요. 인사팀장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어요.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에 부장님 성함이 올라갔습니다. 한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텅 빈 느낌이었죠. 언제까지입니까?
그가 물었어요. 이번 달 말까지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위로금은 규정대로 지급될 겁니다. 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물을 것도 없었어요. 그날 저녁 그는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 아내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침착하게 물었죠. 위로금은 얼마나 나와? 한석은 금액을 말했고 아내는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당분간은 괜찮겠네. 애들도 다 독립했으니까. 아내의 반응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슬퍼하거나 위로하지 않았죠. 그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계산했어요. 한석은 그 모습이 야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퇴직 후 처음 한 달은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오랜만에 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 신문을 보고 낮에는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었죠. 하지만 2달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바빴어요. 친구들과의 모임, 취미활동, 자원봉사까지. 오히려 퇴직 전보다 더 바쁘게 지내는 것 같았죠. 오늘 저녁 늦을 거야. 알아서 먹어. 아내가 현관을 나서며 던진 말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한 상태였어요. 큰딸은 결혼해서 인천에 살고 작은 아들은 회사 기숙사에서 지냈죠. 명절이나 생일 때나 연락이 오는 정도였습니다. 한석은 자녀들에게 퇴직 사실을 굳이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아빠 요즘 어떠세요? 전화로 안부를 물으면 잘 지내지 너는? 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집은 점점 조용해졌어요. 낮에 혼자 있으면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석은 TV를 켜놓곤 했지만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뉴스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그저 소음일 뿐이었어요. 어느 날 한석은 옛 동료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김 부장 요즘 어때? 한번 만나서 밥이나 먹자. 김 부장은 반가워하며 약속을 잡았어요. 하지만 막상 만나니 어색했습니다. 회사 이야기가 나오면 자신은 할 말이 없었고 다른 이야기를 하자니 공통 화제가 없었죠. 한석이 형 요즘 뭐 하며 지내? 김 부장이 물었어요. 한석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쉬고 있지. 부럽네. 난 회사 일 때문에 정신없어. 김 부장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표정엔 활기가 있었어요. 한석은 그 모습을 보며 알았습니다. 자신은 이제 그들과 다른 세계에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한석은 옛 동료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대신 집 근처 카페를 찾기 시작했죠. 카페는 집보다 덜 외로웠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있고 커피 향이 있고 무언가 흘러가는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한석은 매일 오후 2시쯤 카페에 갔어요. 같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죠. 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 모두 목적지가 있어 보였어요. 어느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매일 카페 가지? 한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커피 마시러. 아내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너무 집에만 있지는 마.
답답할 테니까. 아내의 말엔 걱정보다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어요. 한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나는 지금 무엇을 하며 사는 걸까?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카페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와 잠을 자는 것. 이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오늘 키오스크 앞에서 망설이던 노인을 봤습니다. 한석은 노인을 도와주며 문득 생각했어요. 저 노인도 나처럼 갈 곳 없이 카페를 찾아온 걸까? 그리고 자신도 머지않아 저렇게 될 거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한석은 현관문을 열었어요. 집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죠. 연락할 사람도 볼 메시지도 없었어요. 그는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카페에 가겠죠. 그리고 모레도. 한석은 그렇게 생각하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흘 후 한석은 다시 그 카페를 찾았습니다. 평소와 같은 시각인 오후 2시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는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베이지색 점퍼를 입은 노인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죠. 한석은 잠시 망설였어요. 인사를 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 지나가야 할까. 그런데 노인이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노인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석도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키오스크에서 커피를 주문한 한석은 음료를 받아들고 자리를 찾았어요. 노인이 앉은 테이블 근처엔 빈자리가 몇 개 있었지만 한석은 반대편 구석 자리로 향했습니다. 너무 가까이 앉으면 부담스러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노인이 일어나더니 이쪽으로 걸어왔어요. 한석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노인이 그의 테이블 앞에 섰어요. 혼자 앉기 뭐하면 같이 앉아도 되겠나? 노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투박했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한석은 잠시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시죠. 노인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둘 다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한석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고 노인도 자신의 컵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몇 분간의 침묵이 흐른 뒤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엔 고마웠네. 한석은 손을 저었어요. 별 일도 아닌데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한텐 별일 아닐지 몰라도 나한텐 그렇지 않았어. 한석은 노인의 표정을 살폈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노인이 다시 말을 이었죠. 요즘 세상은 너무 빨라. 따라가기 힘들어. 한석은 공감이 갔어요. 자신도 회사 다닐 때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될 때마다 적응하느라 애먹었으니까요.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죠. 노인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야. 배울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지. 그 말에 한석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자식들한테 물어보면 귀찮아하고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상하게 쳐다보고. 한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네는 왜 이 시간에 여기 있나? 노인이 불쑥 물었어요.
한석은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퇴직했다고 말하기엔 왠지 자존심이 상했고 거짓말을 하기엔 양심이 걸렸죠. 요즘 시간이 좀 있어서요. 한석은 애매하게 얼버무렸어요. 노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죠. 나도 그래. 시간만 많아. 두 사람은 다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하지만 이번 침묵은 처음과 달랐습니다. 뭔가 서로 이해하는 듯한, 공감하는 듯한 분위기였죠. 한석은 노인을 관찰했어요. 낡은 옷차림, 오래된 가방, 투박한 말투. 평범한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다른 구석이 있었어요. 말하는 방식이나 앉아있는 자세가 묘하게 품이 있어 보였거든요. 자네는 무슨 일을 했었나? 노인이 물었습니다. 한석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어요. 회사 다녔습니다. 일반 회사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죠. 관리직? 한석은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네, 그렇습니다. 노인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보면 알지. 자네 같은 사람들을 많이 봤어. 한석은 궁금해졌어요. 어르신은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노인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회사 일 좀 했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한석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으니까요. 그때 노인이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사람은 뭐로 사는 걸까? 한석은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그 질문은 자신이 지난 몇 달 동안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한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노인은 한석의 표정을 읽은 듯 고개를 끄덕였죠. 나도 모르겠네. 그래서 매일 여기 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나이 차이는 거의 20년 가까이 났지만 그 순간만큼은 비슷한 처지에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갈 곳도 할 일도 만날 사람도 없는 오후. 한석은 문득 용기를 냈어요. 어르신 여기 자주 오시나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의 매일. 자네는? 한석도 솔직하게 답했어요. 저도 요즘 자주 옵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도 올 건가? 한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도요. 노인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내일 보세.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우연처럼 같은 시간에 카페에서 마주쳤어요. 처음엔 어색하게 인사만 나누고 각자 자리에 앉았지만 며칠 지나니 자연스럽게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됐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어요. 날씨 이야기, 카페 메뉴 이야기, 길 건너 공사 이야기 같은 사소한 것들이었죠. 하지만 한석은 이 시간이 싫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한석은 노인이 카페 직원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직원이 노인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고 있었죠. 어르신 오늘도 오셨어요? 늘 감사합니다. 직원의 태도가 단순히 친절한 것을 넘어 뭔가 공손했어요. 한석은 의아했습니다. 노인이 다시 자리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 직원분이 어르신을 잘 아나 봐요. 노인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여기 건물 관련 일을 좀 했었지. 한석은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부터 노인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노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한석은 깨달았어요. 자신도 노인처럼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서로의 비밀을 묻지 않는 것으로 조용한 약속을 맺은 듯 했습니다. 한석과 노인의 만남은 2주째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알게 됐어요. 노인의 이름은 강우국이었습니다. 그냥 우국이라고 불러도 되네. 노인이 말했지만 한석은 차마 그럴 수 없었어요. 대신 강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은 평소처럼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우국이 커피를 마시다 문득 말했어요. 한석 씨는 해외 나가 본 적 있나? 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일로 몇 번 다녀왔습니다. 중국이랑 베트남 정도요. 우국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죠. 나는 젊었을 때 해외를 많이 다녔어. 홍콩, 싱가포르, 일본, 미국까지. 한석은 조금 놀랐어요. 평범한 노인이라고 생각했는데 해외 경험이 많다는 게 의외였거든요. 무슨 일 하셨길래 그렇게 많이 다니셨어요? 한석이 물었습니다. 우국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무역 관련 일이었지. 계약하고 물건 사고 팔고. 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드셨겠네요. 우국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힘들었지. 하지만 그때가 좋았어. 바빴으니까. 그의 목소리에 묘한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한석은 그 감정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도 가끔 바쁘게 일하던 시절이 그리웠으니까요. 계약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야. 우국이 갑자기 말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지. 한석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우국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어요. 마치 누군가를 가르치는 듯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무게감이 있었죠. 한석 씨도 일하면서 그런 적 없었나? 신뢰를 잃어서 망친 일. 우국이 물었습니다. 한석은 잠시 생각했어요. 있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가 약속을 어겨서 프로젝트가 엉망이 된 적이 있었죠. 우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야. 그게 제일 무서운 거지. 그날 이후 우국은 가끔 자신의 과거 경험을 꺼냈어요. 해외 출장에서 있었던 일, 계약 협상에서의 실수, 사람을 보는 안목에 대한 이야기들. 한석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이 노인이 정확히 어떤 일을 했던 걸까? 어느 날 한석은 카페에 먼저 도착했어요. 자리에 앉아 우국을 기다리는데 옆 테이블에서 두 젊은 남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 원래 누구 건물이었는지 알아? 몰라. 왜? 옛날에 여기 무역회사 본사였대. 엄청 큰 회사였다던데. 한석은 귀가 솔깃해졌어요. 우국이 전에 여기 건물 관련 일을 했다고 했던 게 떠올랐거든요. 그때 우국이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한석은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지만
마음 한편으론 의문이 커지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한석은 노트북을 켰어요. 검색창에 이 지역 무역회사를 입력했습니다. 몇 개의 기사가 나왔어요. 그중 하나를 클릭하자 오래된 신문 기사가 떴습니다. 대한무역 90년대 수출 호황기 이끈 주역. 홍콩 싱가포르 거점으로 아시아 시장 석권. 전성기 직원 3,000명 규모의 대기업. 한석은 기사를 읽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중년 남성이 외국인들과 악수하고 있었죠. 한석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사진 속 남성의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주름이 없고 머리가 까만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과 윤곽은 분명했어요. 강우국이었습니다. 한석은 더 많은 기사를 검색했어요. 대한무역 강우국 전무 홍콩지사 설립 주동. 아시아 무역의 산증인 강우국 부사장 승진. 대한무역 강우국 부회장 업계 리더십 인정받아. 한석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노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한때 수천 명을 이끌던 기업 임원이었다니. 그는 다음 기사를 클릭했어요. 대한무역 구조조정 임원진 대거 퇴진. 강우국 부회장 쌓임 경영권 분쟁 끝에 명예퇴직 임원들의 쓸쓸한 퇴장. 기사는 20년 전 것이었습니다. 대한무역이 외환위기 이후 경영난을 겪으며 결국 해체됐다는 내용이었죠. 핵심 임원들이 줄줄이 회사를 떠났고 강우국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한석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왜 그런 사람이 지금 키오스크 하나 못 쓰는 평범한 노인처럼 살고 있는 걸까? 가족은 어디 있는 걸까? 다음 날 한석은 평소보다 일찍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우국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한석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대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모르는 척해야 할까 아니면 솔직하게 물어봐야 할까. 30분쯤 지나 우국이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같은 낡은 점퍼 차림이었어요. 우국은 한석을 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일찍 왔네. 우국이 말했어요. 한석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커피를 마셨어요. 한석은 마음속으로 고민했습니다. 말을 꺼낼까 말까. 그때 우국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석 씨, 나한테 뭔가 물어보고 싶은 거 있지? 한석은 깜짝 놀랐어요. 우국은 희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표정에 다 나와. 뭔가 알게 됐나 보네. 한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 선생님 대한무역에서 일하셨던 분 아니신가요? 우국은 놀라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래. 오래전 일이지. 한석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우국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놀랐나? 이런 초라한 노인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게. 한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왜 말씀 안 하셨나 해서요. 우국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말해서 뭐하나. 다 지나간 일인데.
그의 목소리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성공했을 때는 사람들이 많았지. 전화도 많이 오고 약속도 넘쳤어. 우국이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회사 떠나고 나니 아무도 연락 안 하더군. 가족도 동료도. 한석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일만 하느라 가족을 챙기지 않았어. 아내는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연락을 끊었지. 우국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성공의 대가가 이렇게 큰 줄 몰랐어. 한석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화려한 과거 뒤에 이런 쓸쓸한 현재가 있었다니. 우국이 한석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는 거야. 혼자.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석은 이제 우국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됐어요. 성공한 사람도 결국 외로울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처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한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우산을 챙길까 말까 고민했어요. 평소 같으면 비가 와도 카페에 갔겠지만 오늘은 왠지 나가기 싫었습니다. 우국의 과거를 알게 된 후 그를 대하는 게 조금 어색해졌거든요. 하지만 결국 한석은 우산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이제 카페에 가는 건 습관이 됐습니다. 가지 않으면 오히려 하루가 어색했죠. 카페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2시 10분이었어요. 평소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한석은 젖은 우산을 털며 안으로 들어갔죠. 카페 안은 비 때문인지 평소보다 사람이 적었어요. 한석은 습관적으로 우국이 앉는 자리를 찾았습니다. 창가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아직 안 왔나 보다. 한석은 커피를 주문하고 그 자리에 앉아 우국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2시 반, 3시, 3시 반. 우국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석은 점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2주 넘게 매일 같은 시간에 만났는데 우국이 안 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한석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러다 멈칫했어요. 우국의 연락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매일 만났지만 서로 전화번호를 주고받은 적이 없었죠.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4시가 됐어요. 비는 더욱 세차게 내렸습니다. 한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걱정이 커져갔어요. 우국이 혹시 아픈 건 아닐까? 이 나이에 비 맞으면 위험하지 않을까? 한석은 카페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혹시 매일 오시는 노인분 아세요? 베이지색 점퍼 입으신 분.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강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죠? 한석은 반가웠습니다. 네, 맞아요. 혹시 연락처 아시나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한데 개인정보라서 드릴 수가 없어요. 한석은 실망했지만 이해했습니다. 그럼 혹시 주소라도?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어렵습니다. 한석은 자리로 돌아와 앉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집에 가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 한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우국이 전에 말했던 것. 여기 건물 관련 일을 했었지. 한석은 카페 직원에게 다시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혹시 이 건물 관리 사무소가 어디 있나요? 직원이 답했어요. 2층에 있는데 지금은 문 닫았을 거예요. 평일 오후 5시까지만 해요. 한석은 시계를 봤습니다. 4시 30분. 아직 시간이 있었어요. 한석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관리사무소가 있었어요. 문이 열려 있었고 50대 남자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석은 조심스럽게 노크했어요. 실례합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한석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강우국 선생님 아시나요? 예전에 이 건물 관련 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남자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강 선생님요? 당연히 알죠. 이 건물 원래 소유 주셨는데. 한석은 놀랐어요. 소유주였다니.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은 건물 팔고 그냥 임차인으로 계시지만 가끔 사무실에 들르세요. 혹시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약속이 있었는데 안 나타나셔서요. 한석이 물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메모지에 번호를 적었어요. 평소 강 선생님이 좋은 분이시니까 드리는 겁니다.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한석은 감사 인사를 하고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페로 내려와 핸드폰을 꺼냈어요. 번호를 누르며 한석은 긴장했습니다. 신호가 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우국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힘이 없어 보였어요. 한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 선생님, 저 박한석입니다. 한석 씨? 우국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어떻게 내 번호를? 한석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안 나오셔서 걱정됐어요. 괜찮으세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 후 우국이 말했습니다.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나가기가 힘들더군. 한석은 걱정이 됐어요. 많이 아프세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괜찮아. 그냥 쉬면 나을 거야. 우국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습니다. 한석은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제가 약이라도 사다 드릴까요? 집이 어디세요? 우국은 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고맙지만 괜찮네. 집에 약 있어. 한석은 더 권하고 싶었지만 우국의 거절이 단호해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내일은 나오실 수 있으세요? 한석이 물었어요. 우국이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내일 보세. 걱정해줘서 고맙네. 전화를 끊기 전 우국이 다시 말했습니다. 한석 씨. 네? 한석이 대답했어요. 우국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누군가 나를 찾는 게 오랜만이네. 그 말에 한석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잠시 침묵했습니다. 우국이 먼저 말했죠. 그럼 내일 보세. 네, 푹 쉬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석은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우국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찾는 게 오랜만이네.
한석은 자신도 비슷한 처지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신을 찾는 사람이 얼마나 됐던가. 아내는 바쁘고 자식들은 멀고 친구들과는 연락이 끊겼죠. 우국이나 자신이나 결국 비슷했습니다. 한석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생각했어요. 자신이 우국에게 도움을 준 게 아니라 우국이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한석은 잠자리에 들기 전 우국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편히 쉬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석은 괜찮았습니다. 내일 만나면 되니까요. 다음 날 아침 한석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날씨는 개었습니다. 그는 샤워를 하고 깔끔하게 옷을 입었죠. 카페에 가기 전 한석은 약국에 들렀습니다. 감기약과 비타민 한 박스를 샀어요. 오후 2시 한석은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엔 우국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한석은 반가운 마음에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우국이 고개를 들며 희미하게 웃었어요. 왔네. 좀 어떠세요? 한석이 물었습니다. 우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하루 쉬니까 나았어. 한석은 가방에서 약을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우국은 잠시 약을 바라보다가 받아들었어요. 고맙네. 그의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우국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제 전화 고마웠어. 한석은 손을 저었습니다. 별 일도 아닌데요. 우국은 고개를 저었어요. 자네한텐 별일 아닐지 몰라도 나한텐 그렇지 않았어. 한석은 우국을 바라봤습니다. 우국이 계속 말했죠. 요즘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 없거든. 한석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이제 있잖아요. 우국은 한석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날 두 사람의 관계는 변했습니다. 단순히 카페에서 우연히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를 걱정하고 챙기는 사이가 됐죠. 한석은 더 이상 우국을 도와줘야 할 노인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국도 한석을 그저 친절한 사람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둘은 이제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 됐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한석과 우국의 만남은 이제 일상이 됐어요. 오후 2시 같은 카페, 같은 자리. 두 사람은 거의 매일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대화의 주제도 달라졌어요. 처음엔 날씨나 뉴스 같은 가벼운 이야기였지만 이젠 서로의 고민을 나누기 시작했죠. 한석은 퇴직 후 느끼는 무력감에 대해 털어놓았고 우국은 가족과의 단절된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우국이 한석에게 물었어요. 한석 씨는 요즘 뭐 하며 지내나? 한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카페에 오는 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네요. 우국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때 우국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아직 젊은데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되지. 한석은 쓴 웃음을 지었어요. 젊다고 하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우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57이면 아직 멀었어.
나처럼 75가 되면 진짜 늦은 거지. 한석은 우국을 바라봤어요. 우국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후회하는 게 있다면 은퇴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한 거야. 그냥 시간만 흘려보냈지. 한석은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자신도 지금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국이 물었습니다.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뭐 좋아하는 일 있었나? 한석은 생각해 봤어요. 특별히 좋아한다기보단 사람들 관리하는 게 편했던 것 같아요. 일 가르치고 문제 해결해 주고. 우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걸 살리면 되지. 한석은 의아했어요. 어떻게요? 우국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서툰 손놀림으로 화면을 터치하며 말했죠. 요즘 시니어들을 위한 모임이 많더군.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한석은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지역 커뮤니티 센터 공지사항이었습니다. 시니어 디지털 교육 봉사자 모집. 대상 스마트폰 및 키오스크 사용법을 교육할 수 있는 분. 활동주 2회 오전 10시 12시. 한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가르칠 만큼 잘하는 것도 아닌데요. 우국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키오스크 잘 쓰잖아. 나보단 100배 낫지. 한석은 웃었어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건데요. 우국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네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알려줄 수 있으면 되는 거지. 한석은 그날 우국을 도왔던 나를 떠올렸어요. 우국이 계속 말했습니다. 일은 직함이 아니라 태도야. 자네는 그걸 할 수 있어. 한석은 며칠간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회사에서 일하는 것과 봉사는 다른 거 아닐까? 하지만 우국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일주일 후 한석은 용기를 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봉사자 모집 공고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담당자는 반가워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면접 보러 오실 수 있으세요? 면접 날 한석은 긴장했어요. 30년 넘게 회사를 다녔지만 면접을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센터 담당자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지원하셨어요? 한석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퇴직 후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한 어르신을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동기네요. 경험은 있으세요? 한석은 대답했어요. 회사에서 후배들 교육은 많이 했습니다. 담당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충분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실 수 있으세요? 한석은 놀랐어요. 벌써 합격이라니. 네, 가능합니다. 카페로 돌아온 한석은 우국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합격했습니다. 우국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잘했어. 잘할 거야. 한석은 여전히 걱정스러웠어요.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우국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만 하면 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한석은 우국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 한석은 오전 9시에 센터에 도착했어요. 교육실엔 70대로 보이는 어르신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석은 긴장하며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박한석입니다. 첫 수업 주제는 키오스크 사용법이었어요. 한석은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오늘은 카페 키오스크 사용법을 배워볼 겁니다. 어르신들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한석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먼저 화면을 터치하시면 메뉴가 나옵니다. 한 어르신이 손을 들었어요. 터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석은 직접 시범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볍게 누르시면 됩니다. 수업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어요. 어르신들은 열심히 따라했고 한석은 한 분 한 분 옆에서 도와드렸죠. 실수를 해도 다그치지 않고 천천히 반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회사에서 후배들을 가르치던 경험이 도움이 됐어요. 수업이 끝나고 한 어르신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덕분에 처음으로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한석은 부끄러웠어요. 제가 잘 가르친 게 아니라 어르신께서 잘 따라와 주신 겁니다. 오후에 카페로 간 한석은 우국에게 첫날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우국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한석은 처음으로 뿌듯함을 느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강 선생님도 뭔가 해보시는 게 어때요? 한석이 물었어요. 우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너무 늙었어. 한석은 우국의 말을 따라 했습니다. 75면 아직 멀었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만 하시면 돼요. 우국은 한석을 빤히 바라보다가 웃었어요. 내 말을 그대로 돌려주는군. 한석도 웃었습니다. 좋은 말씀이셨으니까요. 며칠 후 우국이 한석에게 말했어요. 나도 센터에 한번 가볼까 해. 한석은 놀라며 반가워했습니다. 정말요? 우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가 하는 거 보니까 나도 뭔가 해보고 싶더군. 한석은 우국을 센터에 데려갔어요. 담당자는 우국을 반겼습니다. 어떤 봉사를 원하세요? 우국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젊은이들한테 경영이나 인생 조언 같은 걸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담당자는 눈을 반짝였어요. 청년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필요한데 관심 있으세요? 우국은 한석을 보며 물었습니다. 해볼 만할까? 한석은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역할을 찾아갔습니다. 한석은 주 2회 시니어 교육을 했고 우국은 월 2회 청년 멘토링을 시작했어요. 카페에서 만나는 시간도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대화는 달랐어요. 오늘 한 청년이 사업 계획서를 보여줬는데 참 괜찮더군. 우국이 말했습니다. 한석도 대답했어요. 저희 수업에 새로 오신 분이 오늘 혼자 키오스크로 주문하셨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예전처럼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하며 시간을 채워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한석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좀 바빠졌어. 아내는 신기한 듯 물었어요. 무슨 일 하는데? 한석은 봉사활동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당신이 그런 걸 해? 한석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놀랐어. 아내는 한석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표정이 밝아졌네. 한석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한석은 거울을 봤습니다. 확실히 표정이 달랐어요. 예전처럼 무기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득 우국이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일은 직함이 아니라 태도야. 한석은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중요한 건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였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이었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한석과 우국이 처음 만난 지 석 달이 지났어요. 카페 밖 가로수엔 노란 은행잎이 매달려 있었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옷차림도 두꺼워졌죠. 한석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 2회 센터 봉사는 이제 주 3회로 늘었어요. 교육을 받던 어르신들이 한석을 찾았고 센터에서도 그에게 더 많은 수업을 맡겼거든요. 한석은 바빴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바쁨이 좋았어요. 어느 날 오후 한석은 센터에서 수업을 마치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우국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한석이 다가가자 우국이 말했습니다. 늦었네. 오늘 수업 길어졌나? 한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어요. 한 분이 이해를 잘 못하셔서 따로 1시간 더 가르쳐 드렸습니다. 우국은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 참 꼼꼼하더군. 한석은 쑥스러워했어요. 어르신께 배운 거죠. 천천히 친절하게. 우국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나도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 한석이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우국이 말했습니다. 내가 멘토링하던 청년이 투자 유치에 성공했대. 내 조언이 도움됐다고 하더군. 한석은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잘 됐네요. 우국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큰 돈을 움직이는 게 보람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젠 달라. 한 사람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는 게 더 의미 있더군. 한석은 우국의 말에 공감했어요. 자신도 비슷한 걸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것보다 한 어르신이 이제 혼자 할 수 있어요라고 말씀하실 때 더 뿌듯했거든요. 강 선생님. 한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우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한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가족분들과는 연락하고 지내세요? 우국의 표정이 굳었어요. 한석은 후회했습니다. 너무 사적인 질문을 한 건 아닐까? 하지만 우국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어. 미국에 살지. 한석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우국이 계속 말했습니다. 10년째 연락이 없어. 내가 일만 하고 가족을 돌보지 않아서 그렇게 됐지. 한석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우국이 말했습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 아들은 고등학생이었어.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일하고. 아이 학교 행사 한 번 제대로 간 적이 없었지.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내가 아플 때도 출장 중이었어. 돌아왔을 땐 이미 늦었고. 한석은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우국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일이 전부인 줄 알았어. 가족은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깨달았을 땐 이미 다 떠나버렸더군. 한석은 자신의 가족을 떠올렸어요. 큰딸, 작은 아들, 그리고 아내. 퇴직 이후 소원해진 관계들. 자신도 우국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한석이 말했습니다. 아이들과 거의 연락을 안 합니다. 아내하고도 대화가 없고요. 우국은 한석을 바라봤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연락해봐. 나처럼 되지 말고. 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우국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아직 늦지 않았어. 나는 이미 늦었지만. 한석은 우국의 손을 바라봤어요.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한석이 말했습니다. 강 선생님도 늦지 않았어요. 한번 연락해 보시는 게 어때요? 우국은 고개를 저었어요. 뭐라고 말하겠나. 10년이나 지났는데. 한석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보셔야죠.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우국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해 볼게. 그날 저녁 한석은 집으로 돌아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한석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딸의 목소리를 듣는 게 얼마 만인지. 응, 나야. 잘 지내니? 딸이 놀란 듯 대답했습니다. 네, 잘 지내요. 무슨 일 있으세요? 한석은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한석은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요즘 바쁘게 지내고 있어. 바쁘게요? 무슨 일 하세요? 한석은 봉사활동 이야기를 했어요. 딸은 신기해하며 들었습니다. 아빠가 그런 일을 하신다니 놀라워요. 한석은 딸과 30분 넘게 통화했어요. 손자 이야기, 딸의 일상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근황. 전화를 끊으며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자주 연락해요. 한석은 대답했어요. 그럴게. 다음 날 한석은 카페에서 우국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딸한테 전화했어요. 우국이 물었어요. 어땠나? 한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았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대화했어요. 우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네. 한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요? 생각해 보셨어요? 우국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아들 번호를 찾아봤어. 10년 전 번호인데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한석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해보세요.
응답이 없어도 메시지라도 남기시고요. 우국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용기가 안 나네. 한석이 말했습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우국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찾았습니다. 한석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우국이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누군가 받았어요. 헬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우국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민수야, 나야, 아버지.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석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움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어요. 우국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오랜만이다. 잘 지내고 있니? 통화는 길지 않았어요. 어색하고 조심스러운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우국이 전화를 끊을 때 그의 눈가엔 희미한 미소가 있었어요. 아들이 다음 달에 한국 온대. 우국이 말했습니다. 출장차 오는 건데 시간 내서 보자고 하더군. 한석은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정말 잘 됐네요. 우국은 한석을 바라봤습니다. 자네 덕분이야. 자네가 용기를 준 거지. 한석은 손을 저었어요. 제가 한 게 없는데요. 우국이 말했습니다. 있어. 자네가 옆에 있어줬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석 달 전 키오스크 앞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변화였습니다. 한석은 우국을 통해 다시 살아갈 의미를 찾았고 우국은 한석을 통해 관계를 회복할 용기를 얻었어요. 카페 밖으로 은행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자신이 우국을 구원한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살린 거라고. 도와준 사람도 도움받은 사람도 결국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우국이 말했습니다. 한석 씨 내일도 올 건가? 한석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선생님은요? 우국도 웃었습니다. 나도 오지. 두 사람은 이제 단순히 시간을 보내러 카페에 오지 않았어요. 서로를 만나기 위해 그리고 함께 있기 위해 왔습니다.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젠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석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할 때 살아간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필요는 거창한 게 아니라 함께 커피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카페 문이 열리며 젊은 손님이 들어왔어요. 키오스크 앞에 선 손님이 잠시 망설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석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췄어요. 우국이 먼저 일어나 손님에게 다가가고 있었거든요. 혹시 제가 도와드릴까요? 우국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석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변화는 이렇게 전해지는 거구나.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평소보다 오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해가 기울고 카페에 노을빛이 들어왔어요. 한석이 말했습니다. 이제 갈까요? 우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지.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어요. 찬 바람이 불었지만 한석은 춥지 않았습니다. 우국과 나란히 걸으며 한석은 생각했어요. 당신은 오늘 누군가에게 말을 걸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작은 용기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한석은 이제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늘 봄처럼 아름다운 인생이길 기원합니다.